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의자 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내란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지금 JTBC가 어제 보도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는 5월 중순쯤에 이루어졌다고 5월 27일 정도에 경찰이 밝혔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5월 초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안 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온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본인은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CCTV로 확연히 이 사람이 진술을 한 내용과 너무 다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척척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여러 수사를 통해 경찰 특수단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국무회의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고 했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언론 보면은요, 일단 국무회의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됐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이제 방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엄이 정당하게 보이려고 이거를 소집했고, 그래서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수사도 중요한데 그동안 국민의힘 일각의 친윤 그룹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을까? 왜 그럴까? 저는 이거는 윤석열하고 분명히 뭔가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뜻이 이 한 통속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보고서 입수를 계기로 한덕수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상 또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실제 윤석열 씨가 그 절차에 문제 없었다라는 근거로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얼마나 지금 살 국리를 치밀하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한 6일부터 며칠 동안 굉장히 검사, 선후배,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보수 유튜버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인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본인의 지금 법망을 빠져나갈 그럴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로는 법 기술을 총동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국무회의도 지금 형식을 그냥 갖춰서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 온 국무위원이 대통령 얼굴 5분 봤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라는 진술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라는 것들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다던가 아니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윤석열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조만간 또 더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한덕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한덕수도 떨고 있지만 윤석열도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윤도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란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경찰이나 공수처나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된 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그동안 제대로 했는지도 첫 번째로 밝혀질 것이고, 두 번째로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것이 가담이 되었는지 샅샅이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관련한 논란, 중앙선관위 관련된 논란, 정치인 체포 감금 시도 다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란 가담을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어느 선까지 했는가까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경찰 단계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실 저는 특검 이후에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얼마나 이 계엄에 동조를 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경찰이 확보했던 계엄 당시의 CCTV 이것 때문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출국
금지까지 내려졌고 금지 조치가 진술이 달랐다는 거예요. 도착한 시각부터 시작해서 그 계엄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좀 달랐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밝혀져야 될 네. 내용인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바로 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냈잖아요. 국민과 함께 국회 안에서. 그런데도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랑 손을 잡고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막 우상화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저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을 찾아가서 비호하고 응원하고 뭐 이런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극우들이 뭐 일으키는데 그것들도 다 옹호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윤석열 탄핵까지 5달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거해서 정말 정권을 교체하는 데까지 6달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 내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보는 시간으로서 6개월이 진짜 너무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한덕수도 생각을 했겠죠. 아, 증거도 다 이미 본인들 생각에서는 없앴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CCTV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빨리빨리 특검을 통해서 찾아서 그동안 미처 없애지 못한 이 내란 옹호자들이 없애지 못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서 진술과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내란 특검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응당 책임을 지고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러니까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했던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 그럼요. 있었던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사를 보면서 한덕수, 윤석열, 윤핵관 다 떨고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있는 것이고 우리 비대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내란에 동조했거나 혹은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거 역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예상이 돼요. 분명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가 수사를 받으면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할 텐데 내란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은 진실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게 불법 위헌 위법한 계엄 내란 혐의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관련한 그러니까 내란 방조자들까지 해서 또 정치인들까지 해서 관련한 혐의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 이거 하나 같습니다. 말씀하고 싶은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국민 통합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듣겠다, 존중하겠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화하고 설랑영 씨 관련한 안부도 물었잖아요. 윤석열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야당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불법적 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힘 또 불거진 계파 갈등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힘의 지도 체제가 정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선을 거듭 중입니다. 일단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님? 그 이제 친한 친윤을 넘어서 사실 새롭게 떠오르는 친문 김문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르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무런 개파색이 없지만 뭔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 안철수로 체제를 정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라고 지금 갈등의 골은 사실 친윤, 친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친윤이 한덕수를 어떻게든 후보를 그때 당시에 만들려고 32종의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네. 그 앞에서 뻗치기 하는 기자들
기자들이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3시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빨리 접수를 하고 마감을 시키는 그런 뭐 기상천외한 일들을 버렸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라는 방문한 기사도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무리해서. 그래서 이 한덕수에 맞춰서 유세 차량도 다 랩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 유세 비용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진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그 선거 비용들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 둘씩 기사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런데다가 지금 친윤 친한 뭐 갈등이다 당대표 뭐 개파 갈등이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으로 들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대선 결과도 볼 수 있듯이 본인들이 뭘 해도 영남에서는 다 그냥 찍어준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삶이나 뭐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이 그냥 영남당으로서 앞으로 당권이나 아니면 공천권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만 지금 골머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친윤 갈등이고 또 김문수의 뭐 새로운 어떤 등장이고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네. 별로다라고. 별로다. 네.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갖추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보다도 더 심각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불법 계엄과 내람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됐고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사실은 상당수가 정계 은퇴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쇼든 뭐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잡겠다고 하는 게 참 한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옛날에는 새우깡 먹방을 하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뭐 고양이 뭐 하나요? 정말요? 돌돌이로 뭐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보면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과거에 소위 본인들이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뭐 유럽 사례도 가져오고 우리나라 유권자도 분석을 해서 소위 그나마 소장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이제 보수가 더 이상 빨갱이 타령하고 이런 걸로 부자들 편드는 걸로 갈 수 없다. 보수가 주장해야 될 가치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소장파를 중심으로 나왔었어요. 사실 그렇게 돼야 쇄신도 되고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친윤이든 친한이든 뭐 친김문수계든 당권 잡아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한심하다. 새우깡 먹방도 문제지만 이 돌돌이도 저는 아니 근데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전문 유튜버로 전업을 해주시길 너무 권하고 싶은데 뭐 같이 본 지인들은 진짜 뒤에 그 배경 음악이 더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못 봤는데 아니 보지 맙시다. 네, 괜히 조회수를 올려주지 맙시다. 아니 SNL은 재밌게라도 하지. 지금 맞아요. 국민의힘 정치들을 네. 보여주는 건 재밌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진짜 네. 한숨이 나오게 한다. 아니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결인데 지금 위헌 위법적인 비상 계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이 애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후보를 낼 때도 뭐 이 후보네 저 후보네 단일화 과정들 그런 잡음들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반성도 없이 지금 이 당 대표로 차기로 뭐 나오겠다는 사람이 뭐 그런 유튜브나 찍고 있고 내부에서는 이러저러한 갈등들을 계속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보수의 피로감이 너무 높아진다. 네. 그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속됐던 정당이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갈등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원내대표직에서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출 전까지는 업무를 하겠다 하는 것 같고, 다음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좀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권성동에 대해서 사실 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덧붙여 보자면, 이게 이번에 드디어 거부권이 없이 우리가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적어도 이 특검법에는 찬성을 하는 이들이 특검법. 많았었어야 네.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가 6, 7명으로 추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일단 절망적이었고 이 사람들 진짜 국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구나. 아까 그 김용태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김용태 의원이 그 선거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최혜병 그렇죠. 거기 묘비에 가서 찾아가서, 막 예. 뭐 무슨 되게 슬픈 얼굴을 하고 묘비를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게 진짜 다 쇼였구나. 왜냐하면 그도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멋대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유추해봤을 때 예전에 우리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한 말이 떠오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참한 이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 지역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 그랬더니 우리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박근혜 때 탄핵해서 욕 많이 먹었는데 1년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 다 무소속 나와도 나 찍어주더라. 괜찮아 재섭아.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모든 의원들이 괜찮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은 다 잊어버려. 나도 또 우리 찍어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지금까지 이 사태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가 보고 그냥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네. 아니 뭐 그 당에서 뭘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현재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을 정말 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은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미래를 가는 데 있어서 산뜻하게 새 출발을 주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이번 사태에 있는 인물들이 물러나지 않고 또 당권을 잡으면 다음 지방선거는 내란 수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정당은. 그래서 저는 뭐 원내대표고 뭐 언제든 솔직히 관심 없고요. 권성동 의원 빨리 책임지고 정계 은퇴하시라. 국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 들으시고. 네. 일단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그럼 사퇴를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은 계산했던 건가? 그 권성동은 충분히 계산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부원장님? 글쎄 그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단체 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또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로부터 당에서 좀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식의 뭐 좋게 말하면 권유지만 나쁘게 말하면 쫓아내려는 거죠.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논란이 그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김용태라는 인물이 뭐 개혁을 엄청 잘해가지고 뭐 권력층으로부터 피해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저는 뭐 도토리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라고 불러야겠죠? 이분이 일단 당권 도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현충일 날 또 이제 그 공식적인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훌라후프 또 턱걸이 하시는 맞아요. 이것도 되게 또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날 당일에 떨어진 당일에.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늘 또 뉴스에 이재호 전 의원 되게 추억의 이름이에요. 이재호 전 의원이 내가 김문수와 5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다. 지금 이번에 그 대선이 국민의힘을 보고 찍은 것이 아니고 김문수를 보고 찍은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 있고 뭐 마음이 약한데 본인의 의지로 당대표 출마 안 할 거다. 대선에서 적는데 무슨 당대표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뭐 권력력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완전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김문수가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했을 시절에 서영교 의원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이 국무위원들에게 야 지금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지금 이 내란을 같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요청했을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사과를 했는데 김문수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김문수만 그 이후부터 대선 차기 주자로 이름을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후보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김문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김문수는 본인의 이 당권의 욕심, 이 대권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을 지지 선언을 하고 본인은 뒤로 빠져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설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지 며칠 뒤에 이 국민의힘 경선이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만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윤 세력들이 한덕수를 이 국민의힘 후보로 하려고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음해 공작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호가 무슨 50년 지기 친구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김문수가 당권 도전에도 충분히 지금 관심이 있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왠지 좀 그렇죠. 단언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의 드네요. 네. 행보를 보면 사실 네. 국민들은 이재호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50년 지기 친구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네. 김문수 의원 담당 기자였어요. 막내 아. 기자일 때. 아. 예, 예. 근데 뭐 본인은 깨끗하고 개혁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린 게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라던가 극우적 발언도 물론이지만 이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은 꼿꼿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죠. 언제부터 꼿꼿함과 뻔뻔함이 같이 쓰였습니까? 시민의를 지키고 정의를 위해서 불의해봤을 때 우리가 그걸 꼿꼿하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하는 걸 우리는 뻔뻔하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뻔뻔 김문수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뭐 비상계엄 탄핵이 있는데도 이 정도 득표율 나왔으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보수당의 미래다? 누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선거라는 특수성이 작용을 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에 보수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의 발로이지, 저는 이것이 결코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거나 저 사람을 봐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뻔뻔 김문수 선생님께서는 민심을 좀 똑바로 보셔야 된다. 지금 이거 철봉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똑바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힘 내에 그러니까 당권을 잡기 위한 내홍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을 둘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권을 가져서 공천을 한다 해도 지방선거도 성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 분석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패배의 원인이 되는 그때의 그 당권은 패배를 하는 당권이 될 텐데 왜 굳이 당권을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 선거도 뭐 완전 자기들이 지겠다. 우리는 완전 이 당이 해산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반 이재명 전선을 그으면서 본인들이 선거 운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선거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 정치적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본인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정치 계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민을 우선적으로 또 국가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본인의 이제 앞날과 당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런 거 골목대장 정치라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나 또는 뭐 예를 들면 기후위기, 인구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당내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느냐, 내 지역구에서 내가 공천권을 지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을 골목대장 정치라고 저는 명명을 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다.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국민에게 버림받았는가? 왜 윤석열 계엄이 터졌을 때 우리는 뭘 했고 그 이후엔 제대로 대처했는가? 이런 문제를 짚지 않고 지금 뭐 내년 지방선거 보면서 자기네들 기득권 다툼 할 때입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보수 일각에서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차라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패를 해야 제대로 반성하고 그것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하고 내부의 기득권 다툼을 촉진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골목대장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국힘이 보수의 쇄신이 가능한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보수의 쇄신은 사실 어렵죠.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그 국민의힘은 지금 반성이 없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지금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그 본인의 기득권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정말 치가 떨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뭐 관철시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남을 꼭 챙기는 것도 아닌데 영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그래서 영남권에 한정해서 그 지지를 모아서 본인들의 지금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자꾸 본인들의 정치적 기득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빠져나오시면 좋겠다.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보수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느냐.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썼던 전력을 보면은 첫 번째 30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될 색깔론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즐겨 쓰는 프레임이었죠. 윤석열도 툭하면 반국가 세력. 두 번째 노조 탄압. 세 번째 재벌과 대기업 편. 이게 보수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보고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친윤이든 친한이든 친김문수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재건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보수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는데 그럼 보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는 논의가 다 있었고 심지어 과거 한나라당 계열의 보수 정권의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인물이 나중에는 거짓말로 들통났을 지연정 복지국가 담론을 가져오고 경제민주화 담론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논의는 20, 30년 전의 수준의 논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마 이제 야당이 됐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만물설 모든 정부 조직 개편이든 정부가 하는 일을 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만 올인하면서 세력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우리 국가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게 이 국힘이 제1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 120석 갖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 국가 발전이라든지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쇄신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방향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없는 게 그래도 부장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는 보수가 아니고 너무 극우 세력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정광훈 목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또 들어와서 관여를 할지 모르고 우리가 통일교 문제라던가 리박스쿨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절연하고 다시 정말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강제 교체하는 그 과정은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내부에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후보 교체보다도 내란 수계를 배출한 것이 법적으로 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최종 법원 판결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데 재건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의 명언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기둥을 꽉 잡고 있는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 윤석열 내란 수계를 탄생시킨 사람들부터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거 외에는 전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예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